개장이 됩니다. 예로 고속터미널 옆에 모텔이 5개인데 하나 경면 오피스요. 그럼 지금은 장사 잘 돼. 근데 낙찰받고 보니까 1년 뒤에 고속터미널이 어떤데 합산되면서 이전해버렸어요. 그럼 장사 안 되겠죠? 낙찰받으면 안 되죠? 또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. 꼬부랑꼬부랑 하는 이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구산 로브랜드에 가는 도로가 직선 도로가 생깁니다. 그러면은 꼬불꼬불 산길을 꼬불꼬불 하는 거는 전부 다 지금은 장사 안 되지. 되는데 새 도로가 넣어버리면은 한 방에 가버립니다. 그걸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낙찰이 2억 5천백에 낙찰이 낮게 된다 이 말입니다. 당연히.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낙찰 받아야지. 그냥 새 도로가 놓은데 불구하고 아이고 지금 보기에는 막 식당 장사 잘 돼. 그러면 저거 이곳에서 잘 나오고 하지만은 주유소고 새 도로 높이면은 지금 진동 상거리 보세요. 캄캄해요. 밤에 가보면. 전에는 완전 화려했거든요. 화려했는데 지금은 완전 서름화 됐어요. 왜냐하면 위에 그 진동 터널이 생기면서 쫙 가버리니까 이제 그냥 합니다. 그 다음에 오피스텔. 오피스텔 치료세 몇 프로죠? 4.6%. 그죠? 4.6%입니다.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거든 상가, 상업용이든 무조건 4.6%다 아시고요. 그래서 오피스텔은 64%의 낙찰 받으면은 주거용은 괜찮아요. 괜찮은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사무실 오피스텔이 많이 보입니다. 이 중심상업 지역에 보면은 그쪽은 우리 창원에서는 64% 받으면 조금 셉니다. 제가 낙찰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51% 떨어졌을 때 53% 정도 받는 거는 되는데 64% 떨어져가지고 67% 받아갖고 77% 판다 절대 안 팔립니다. 알겠어요?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은 3차 64% 들어가면 됩니다. 들어가면 되는데 사무실용 오피스텔은 64%는 안 되고 51% 요때 들어가야 돼. 요때 한 50, 한 2, 3%, 3, 4% 들어가면은 64% 판다. 그건 가능해요. 근데 오피스텔은 일단은 대원칙이 안 팔립니다. 매매가 안 돼요. 안 되고 막 임대용으로 일 하는 거지. 절대 아파트처럼 손쉽게 현금화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걸 기억하세요. 자, 그 다음 취득세 변경은 요게 지금 이어놨으니까 이게 자주 바뀌었거든. 올해도 많이 바뀌었어요. 내주택 이상은 뭐 4.6%고 양도소득세까지 정리한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럼 세개를 집에 가서 좀 보시면 좋겠다. 할 수 있겠죠? 자, 그 다음 봅니다. 대출한도. 대출한도는 주로 이 낙찰을 받으면은 주거용은 대출이 또 잘 돼요. 보니까 잘 돼가지고 여 보면은 예로 4억 7,600에 그러니까 주거용은 아파트하고 비슷합니다. 보통 70% 곱해가지고 방 한 칸 정도 빼고 막 그 정도는 대출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잘 뭐 되고 있습니다. 내가 보니까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마을 금고, 수여, 신여, 농협 근데 다 틀리기 때문에 요것도 그때 요것도 자주 바뀌어요. 여기 보니까 대출 한도가 바뀌고 지금은 엊그제 6월 17일 대책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법인도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은 해주지 마라 이야기입니다. 그럼 법인이 상가받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죠? 괜찮은데 그때 정책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때는 내가 대출이 법인도 잘 된다 막 설명했을 거라 분명히. 네. 근데 또 정책이 또 안 된다고 딱 답을 좁히면 또 안 되는 거예요. 그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가지고 방송도 잘 보시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보통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, 국세청, 기획재정부 뭐 이런 데는 보도자료를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. 부동산은 특히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. 그거 보면은 상세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. 중간중간에 그게 자주 나와요.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 세 개 있는 거를 좀 보시라 그 말입니다. 자, 그 다음 봅니다. 상가를 낙찰 받을 때 51%입니다. 51%. 상가를 잘못 받으면요,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해봅니다. 자, 부산에 우리 아시는 분이 르네시트라고 상가를 낙찰 받았어요. 8천만에. 옛날 20년 전에. 그것도 이제 학교 다니는 선생님 와이프 명의로 낙찰 받아줬어요. 근데 와이프가 막 지금까지 죽을랍니다. 왜냐 그러면은 월세가 100만 들어오고 관리비가 매달 20만 빠져나오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. 알겠어요? 근데 월세는 안 들어오고 관리비만 20년 동안에 20만원씩 빠져나가니까 좋다 나쁘다. 그런 상가가 있어요. 자, 봅니다. 자, 이런 게 그런 겁니다. 쉽게 말하면 19에 10, 70, 40입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
덜렁 낙차 받아버리면은 막 굉장히 후회가 돼요. 자, 봅니다. 이게 경매 넣었어요. 넣어서 포트 봅니다. 보니까 여러분 나는 보죠. 땅 16평이고 전용 16평이고 보니까 건물도 뭐 새거네. 그죠? 새거 뭐 아주 뭐시 활성화됐나 하면서 봅니다. 보는데 에스카레이터도 있고 뭐 있어요. 있는데 주로 보면은 특히 이런 상가입니다. 이런 거. 이런 거를 우리가 백화점식 상가라 부르거든요. 상가라 부르는데 이게 만약에 이 상권이 없어져 버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아까 르네시트가 이제 그런 겁니다. 그 4층이 이제 이런 건데 상권이 어려우니까 20년 동안 관리비만 내놓고 낮춰받아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. 서울 보면 장교빌딩 뭐 이런 것들 뭐 안 좋은데. 자, 봅니다. 여기 보면은 그럼 낙찰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. 자, 주로 봅니다. 그러면 주로가 토지나 이런 것들은 주로 국토부에 가면은 국토부 실거래가 해갖고 들어가면 보통 나와요. 토지, 주택, 상가부터 다 나옵니다. 나오는데 경매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자, 봅니다. 이렇게 절반 떨어있죠? 그럼 여러분들은 41%니까 아이고 괜찮네. 그거 지금 1억에 받으려고 폼 잔다 합니다. 그럼 전화 와요. 아이고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41%인데 5년 받으면 되겠죠. 물을만 봐도 나는 전화 오면 딱 저 읽어봅니다. 뭐부터 본다고요? 동일번지 매각문건 요거는 먼저 봐요. 알겠죠? 그럼 눌러보겠습니다. 동일번지에서 매각된 게 뭐냐? 이렇게 눌러보니까 자 2층인데 얼마 팔리죠 지금? 10% 막 보이죠? 1층은 30%, 2층은 19%, 15% 이렇게 보이잖아 지금. 그럼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 참고가 돼요. 아, 옆에 있는 206호는 이거 팔렸구나. 몇 프로에? 9%에. 그죠? 이런 거죠.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5차 1위 받으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4차, 5차, 6차에. 큰일 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, 아이고, 뭐, 그냥, 여러분들이 봅니다. 아이고, 41%인데, 뭐, 받으면 되겠나? 싶으지만은, 그렇진 않아요. 그래서, 항시, 아파트도 마찬가지. 동일번지 매각 물건을 항시 누려보고, 간단합니다. 어려운 거 없어요. 요거를 일단 눌러봅니다. 이렇게 빌딩이다 싶은 이런 것들 아시겠죠? 그러면은 거기에 역사의 유래가 10년 묵은 유래가 다 튀어나옵니다. 그럼 그거를 보면 돼. 보고 연구를 해야 돼. 여러분들이. 그러면 지금 낙찰될인지 아닌지. 그러면 이제 9% 받은 사람도 잘 받았느냐? 내가 볼 때는 아마 좀 후회 날 겁니다. 아까처럼 10년, 20년 동안 관리비만 내고 또 선생님이니까 관리비 안 될 수도 없잖아요. 그죠? 그런 게 있어요. 안 되면은 또 뭐 봉급 압류 들어올 거니까. 그래서 동일번지 매각 물건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. 알겠죠? 참고를 많이 하세요. 자, 그 다음 봅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. 그 다음에 이제